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홍입니다. 드라마의 역사와 드라마의 발전 과정,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드라마는 어떻게 제국이 되었나, 이런 내용을 지금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거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미디어 대피아의 KR에 있는 내용을 주제로 제가 담아봤고, 거기에 제가 있었던 당시의 현장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가미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라마 내용이 약간 진부해지기 시작했어요. 진부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미드 드라마가 이제 한국에 입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속 인터넷 보편화와 더불어 인기 미드 파일 공유는 암암리에 보편화가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인기를 끈 작품은 24시 프리즌 브레이크와 같은 빠른 전개와 큰 스케일을 가진 스릴러물, 장르의 디테일을 살린 하우스 MD와 같은 의학 드라마, 평범한 가장이 범죄를 되어가는 브레이킹 배드 등이 있었다.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건데, 이 내용은 뒤에 또 나옵니다. 시청자들은 국산 드라마의 아쉬움을 미드를 통해 얻는 시기였다. 근데 국산 드라마가 이제 항상 같은 패턴, 같은 흐름, 늘어지기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식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 공식 채널을 통한 시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즌 브레이크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그래서 더불어 주인공인 원스 밀러는 석커피라는 애칭을 얻고 국내 커피 음료 CF까지 출연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주인공이 워낙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커피 음료 이런 데서 진출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와 친숙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채널들이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아쉬움은 비단 소비자뿐만 아니라 드라마 제작자에도 있었다. 그래서 편성 채널이 지상파와 케이블인 제약 상황에서 보편 시청자층을 타겟해야 하는 지상파 채널에서는 쉽게 어려웠던 도전이다. 그러니까 편성이 지상파가 꽉 잡고 있다 보니까 드라마를 만들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던 중 2008년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0년 종편 종합편성 채널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2010년에 종합편성이 되는데 이때 이제 채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JTBC, MBN, 채널조선, 또 채널 A, 이렇게 4개의 종편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날치기 법안 통과에 따른 티켓 논란 등 잡음이 많았고, 종편 또한 개국 후 초기에 몇 년을 허송세월 했지만 시청자들 타겟팅이 어려웠던 지상파 채널과 달리 좀 더 협소한 특정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작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특히 이중 JTBC와 CJ의 전폭적인 지도로 비슷한 위상에 도달한 TVN은 3040 시대를 타켓으로 한 미디어 같은 스타일의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념비적 효시가 되는 작품 9, 9번째 시간 여행, 이런 게 있었다. 여기 9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종편이 처음에는요 드라마를 못 만들었어요. 왜냐면 드라마 제작비 워낙 많이 들어가고 드라마 만들어도 시청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를 잘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생을 좀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연기자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종편에 있는 드라마는 개런티를 더 많이 줘야겠어요. 왜냐면은 카드 시청률이 안 나오는데 내가 이미지 팔리는 거에 대해서 나는 손해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 간다. 그런 시대가 그때 초반기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드라마 다른 JTBC 말고 딴 데는 드라마 제차를 만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TV조선이라든가 MBN이라든가 채널 A. 그래서 그런 나중에 이제 9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해당 작품은 높은 시청률 등 큰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국산 드라마의 당시로서는 흔치 않았던 타임슬립이라는 소재를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극본과 연기로 만야치를 성공했다. 그러니까 시청률 좋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와, 이거 미드라와 같은 드라마 성격이구나 라는 걸 이제 9을 통해서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년 뒤 비슷한 소재의 드라마 시그널은 당시에 TVN 드라마의 최고 시청률을 했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야, 드라마는 지상파보다 이런 데로 가자, 이렇게 먹기 시작했어요. 2010년에 중후반 이후 회자되는 드라마는 TVN과 JTBC 편성작들이 주로 5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응답하라 1997에서 1988로 이어지는 시리즈, 2012년 13, 15 TVN, 이렇게 도깨비, 품위 있는 그녀, 힘센 여자 도봉순, 스카이캐슬, 미스터 선샤인, 사랑의 불시착 등인 막 드라마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지상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미스터 스카이캐슬, 이거 공전의 히트라는 드라마였죠. 그래서 이 JTBC에서 또 포스터 나왔습니다. 신선한 소재와 장르, 빠르고 군더더기 없는 연출 스타일 등 특정 연령과 대상이 타켓한 작품들이 시청자의 이목을 끈 덕분이었다.
그래서 이들 드라마는 과거 90년대 황금 세대에 비하면 한참 낮은 시청률을 보이나 파편적 미디어 시대의 시청자 대상이 또렷하게 타겟된다는 점에서 광고지대가 사랑받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들은 무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3등4동, 우리는 20대, 30대를 위한 드라마를 만들었다. 이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주들도 70, 80 먹은 분들은 이 소비 여력이 없어요. 근데 3040이라든가 50대들은 소비 여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드라마 만들자. 그래서 그런 거로 이제 성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종편 등을 통해 높아진 시청자 눈높이에 맞춤한 작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국산 드라마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에 맞물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서비스의 빠른 확대는 국산 드라마의 새로운 교도가 다가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하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상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대한 얘기는 또 5강에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